긴급 타전합니다. 세계의학계 충격. 하버드 출신 세계적 석학. 한국이 암 치료의 역사를 바꾸었다. 전격 선언. 글로벌 제약사들이 해결하지 못한 15년 난제. 한국 과학자들이 단 3년 만에 해결했다. 제 딸은 죽음 직전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어디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메이저 외신 일제 보도. K바이오. 300조 원 암 시장의 판도를 뒤집다. 세계 최고 권위의 암학회 AACR. 사상 최초로 비서구권 기술을 혁신적 발견으로 공식 인정. 중국 연구진의 기술 도용 시도까지 극적으로 저지한 한국 과학자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이 써내려간 항암 기술 혁명의 모든 것. 한국의 심장으로 쓴 항암 기술 혁명 세계를 구한 K바이오의 기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하버드 의대 종양학과 수석 교수죠. 15년간 암치료, 특히 항암제 내성 문제를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실에서 수많은 실험을 반복하면서도 해결책은 막막했어요. 매일 밤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관찰하며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항암제가 종양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연구실에서 또다시 실패한 실험 결과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문득 젊은 연구원 제임스가 들어와 국제암연구학회 초청장을 건넸어요. 교수님, AACR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연구진들도 많이 참여한대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시아, 특히 중국 연구진들에 대한 불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인들은 믿을 수 없어. 항상 우리 연구를 도용하기만 하지. 제임스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연구진도 많이 참여한대요.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모두 같아. 그냥 서양의 연구를 베끼고 저가로 복제하는 데만 능숙하지. 5년 전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암세포 주변 미세 환경이 항암제 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발표했을 때였죠. 발표 후 중국인 교수 리웨이가 다가와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정말 혁신적인 이론입니다. 저희 연구소와 함께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미국으로 돌아온 직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 리웨이 교수가 제 연구 자료를 거의 그대로 표절해 중국 학술지에 발표했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제 핵심 연구 가설에 대한 특허를 중국에서 출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년간의 제 연구가 단 2주 만에 도둑맞은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저의 연구비 지원은 끊겼고 학계에서의 위상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5년이 지나서야 저는 겨우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일은 제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동양인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었어요.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후로 난 동양인 연구자들을 절대 믿지 않아. 모두 같은 부류야.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들은 혁신을 이해하지 못해. 그저 모방과 도용만 할 뿐이지. 그때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닫혀 있었죠. 콜린스 교수님, 제 논문지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오게. 지금은 바쁘니. 학생이 나간 후 제임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 학생은 올해 최우수 성적을 받은 학생인데 상관없어. 어차피 그들은 모두. 아무튼 연구에 집중하자. 그 순간 연구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소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콜린스 교수님, 여기는 보스턴 종합병원입니다. 딸 에밀리가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제 하나뿐인 딸이자 제 삶의 전부인 아이였죠. 하버드 의대 예비학생으로 아버지인 저를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에밀리.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응급실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에밀리가 보였습니다.
고열과 복통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죠. 담당 의사가 다가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유감스럽게도 초기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에밀리의 림프절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암이라는 겁니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악성 림프종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상에 앉아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에밀리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아빠가 세계 최고의 암 연구자잖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에밀리. 아빠가 어떻게든 널 치료할 거야. 일주일 후 최악의 소식을 들었어요. 에밀리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버킷 림프종이었고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표준 치료제로는 1년 생존율이 약 30% 정도. 게다가 에밀리의 암세포는 이미 강한 약물 내성을 보이고 있었죠. 세계적인 암 연구자였던 저는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표준 치료제는 에밀리의 암세포에 효과가 없었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점점 야위어갔고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내가 15년간 연구한 모든 지식이 내 딸을 살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니. 저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에밀리의 사례를 연구했지만 아무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쓰러져 울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목숨이라도 대신 가져가세요. 에밀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암세포는 빠르게 전이되었고 의사들은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누워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어?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에밀리. 아빠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아빠, 괜찮아요. 난 이미 준비됐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와이에 가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방을 나와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완전한 절망 속에서 문득 제 오랜 연구 가설이 떠올랐어요. 암세포 자체의 내성이 아니라 암세포 주변의 미세 환경이 문제라는 가설. 5년 전 중국 학자들에게 도용당했던 그 이론을요. 연구실로 돌아와 밤을 새며 논문들을 검토했습니다. 탁자를 내리치며 확신했어요. 젠장, 답은 여기 있어. 암세포 주변의 ECM, 경화 현상이 약물 침투를 막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걸 해결할 방법이 그때 눈에 들어온 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ECM 표적 약물 전달 시스템의 혁신적 접근. 저자명을 확인했더니 김준호 한국미래바이오 연구소였어요. 잠깐. 이 연구는 내 이론과 일부 겹치지만 뭔가 다른 접근법을 사용했네.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한국 연구팀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했더군요. 그들은 ECM 경화 현상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놓쳤던 FPS 신호체계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혁신이었어요. 에밀리의 상태가 위급해지자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가? 중국과는 다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을 당하게 될까? 저를 마중 나온 젊은 한국인 남성이 있었어요. 바로 김준호 박사였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죠. 콜린스 교수님,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김준호 박사군요. 당신의 논문을 봤어요. 내 이론과 유사한 부분이 있더군요. 김준호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교수님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ECM 경화 현상 외에도 FPS, 신호체계가 암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 부분은 교수님도 놓치셨던 부분이죠. 그 말에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제가 놓쳤다고요? 김준호 박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모든 연구는
이전 연구의 어깨 위에 서 있는 법입니다. 교수님의 ECM 이론이 없었다면 저희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다만 저희는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본 것뿐이죠. 차 안에서 서울 도심을 지나는 동안 창밖의 풍경에 놀랐습니다. 첨단 건물들과 깨끗한 거리.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이렇게 현대적인 도시일 줄은 몰랐네요. 김준호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서양인들이 아시아 국가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시지만 각 나라마다 문화와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창의적 혁신과 기술 발전을 중시하는 나라예요. 서울 미래의료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최첨단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병원 로비에서는 우아한 중년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소미 대표였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저는 미래바이오 대표 박소미입니다. 에밀리를 위한 특별 치료팀을 구성했어요. 저는 여전히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왜 저와 제 딸을 돕겠다는 건가요? 무슨 의도가 있나요? 박소미 대표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과학자입니다. 국적과 인종을 넘어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에밀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저는 김준호 박사가 말을 이었어요. 교수님, 한국과 중국은 다릅니다. 저희는 단순히 남의 연구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발견한 FPS 신호 체계는 교수님의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이 말에 저는 살짝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니. 하지만 에밀리를 위해서라면 제 자존심쯤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이 모여있는 회의실로 이동하여 그들의 연구 결과를 들었습니다. 박소미 대표가 설명했어요. 교수님, 저희가 개발한 페니트리움이라는 약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ECM 경화 현상을 정상화시키고 동시에 FPS 신호 체계를 차단해 항암제가 종양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합니다. 스크린에는 놀라운 임상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희 약물은 기존 항암제의 효과를 최대 80%까지 향상시키고 암 전이를 80% 이상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의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수치죠.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그런 획기적인 발견이라면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을 텐데요. 박소미 대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 기술을 이미 몇몇 환자들에게 비밀리에 적용해왔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꿈꿔왔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제가 불신하던 한국이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풀어낸 것이었으니까요. 미래바이오의 연구시설을 직접 보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들은 흔쾌히 안내해 주었어요. 미래바이오 연구소에서 본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최첨단 로봇 시스템, AI 분석 장비, 클린룸 등이 갖춰져 있었죠. 김준호 박사가 설명했어요. 저희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반 약물 개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만 개의 화합물을 단 하루 만에 분석할 수 있죠. 놀라서 말했어요. 이런 시설은 하버드에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소미 대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저희는 그 기술력을 바이오 분야에 접목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임상 데이터 처리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과학자들이 협업하고 있었어요. 김준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15개국 출신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혁신을 만든다고 믿기 때문이죠.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네오젠의 작용 메커니즘을 보며 더욱 놀랐습니다. 제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은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이 FPS 신호 체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몇 년을 연구했는데도 이런 각도에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김준호 박사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발견이 가능해요. 저희는 교수님의 ECM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찾았을 뿐입니다. 에밀리의 의료 데이터를 함께 분석했어요. 김준호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의 암세포 샘플을 분석한 결과 페니트리움과 표준 항암제의 병용 치료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급하게 물었어요. 다만 뭐죠? 박소미 대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에밀리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려면 에밀리를 즉시 한국으로 데려와야 해요. 하지만 에밀리는 비행기를 탈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자 박소미 대표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 회사 의료 전용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보스턴으로 출발해 에밀리를 모셔올 수 있어요. 믿기 힘들어 되묻습니다. 의료 전용기요? 김준호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중환자 이송을 위한 모든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응급 의료진도 함께 갈 거고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저는 동양인들에 대해, 특히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군요.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 풀어냈다니. 박소미 대표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이해합니다, 교수님. 중국에서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으셨겠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교수님과 에밀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 여기 한국에 있다는 것도요. 3주 후 서울 미래의료센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리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페니트리움 치료를 시작했고 그 결과는 기적적이었죠. 병실에서 에밀리와 체스를 두고 있을 때 의사가 들어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좋은 소식입니다. 최신 검사 결과 종양이 60%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에밀리가 약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봤지, 아빠.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 회의실에서 김준호 박사와 박소미 대표를 만났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페니트리움이 에밀리의 암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제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 이론의 한계를 넘어선 여러분의 혁신에 감탄할 뿐이에요. 박소미 대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교수님, 저희는 그저 과학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봤을 뿐이죠. 아닙니다. 당신들은 제 딸의 생명을 구했고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왜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세계에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박소미 대표가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은 리웨이 박사가 몰래 저희 연구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녀는 지난달 국제학회에서 저희 기술과 유사한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리웨이라고요? 중국 베이징 암연구소의 그 리웨이. 내 연구를 도용했던 바로 그. 김준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녀는 저희 연구소에도 협력을 제안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거절했습니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가 도울게요. 다음 달 시카고 AACR 미팅에서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한 달 후 시카고 AACR 미팅장에 섰습니다. 국제암연구 학회장은 전 세계 암 연구자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중국의 리웨이 박사가 혁신적 항암 치료법을 발표하려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하버드 의대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5년 전 제 연구가 도용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방에는 진정한 혁신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와 박소미 대표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은 한국 미래바이오의 김준호 박사와 박소미 대표입니다. 그들은 저의 ECM 이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FPS 신호체계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15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그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해결했어요. 스크린에 에밀리의 치료 전후 비교 영상을 보여주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제 딸 에밀리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의 나쁜 경험 때문에
모든 동양인 연구자들을 불신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모두 같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리웨이 박사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콜린스 교수, 당신은 근거 없이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거요? 여기 있습니다. 화면에 리웨이가 발표하려던 내용과 미래바이오의 연구 자료를 비교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웨이가 발표하려던 내용이 한국 연구진이 발견한 FPS 신호체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리웨이 박사, 이것은 한국 미래바이오가 발견한 FPS 신호체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제 이론의 한계를 넘어섰고 당신은 그들의 혁신을 도용하려 했습니다. 침묵에 빠진 리웨이, 객석은 술렁였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단상에 올라와 차분히 말했어요. 저희는 서로를 비난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암 환자들의 생명입니다. 저희는 페니트리움의 특허를 모든 개발도상국의 무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암은 인류 공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소미 대표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진국에서의 특허 수익 중 일부는 소아암 재단에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더 나은 치료법 개발에 재투자될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도 감격에 겨워 박수를 쳤습니다. 제 딸을 살린 기술이 이제는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로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한국 바이오 기술의 혁명을 보도했어요. CNN, BBC, 독일 방송 모두가 한국의 혁신적인 암치료 기술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론의 한계를 넘어선 한국의 창의적 접근법이 세계를 놀라게 했죠. 한국의 페니트리움 기술이 암 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술이 세계 의료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항암제 기술이 가장 치명적인 암 유형들에도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에밀리의 암 치료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페니트리움은 세계보건기구의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되었고 미래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 한강변을 산책하며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서울대 의대에 지원하려고 해요.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하버드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저는 단순히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은 다른 시각을 존중하더라고요. 김준호 박사와 박소미 대표도 함께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물었어요. 무엇이 가장 특별하다고 느끼나요, 에밀리? 에밀리는 생각에 잠겼다 대답했습니다. 기술력도 놀랍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가진 다른 시각과 접근법이요. 여기 사람들은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요. 그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박소미 대표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바이오 국제연구센터의 수장을 맡아주시겠어요? 교수님의 이론과 저희의 기술을 결합해 더 큰 혁신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격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다른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 남은 인생을 한국의 혁신적인 연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야외 레스토랑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즐기며 에밀리는 김치를 처음 맛보았습니다. 우와, 이게 진짜 김치예요? TV에서만 봤는데. 김준호 박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대표 음식이죠. 몸에도 정말 좋아요. 저도 김치를 맛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런 맛은 처음이야. 강하면서도 조화롭고 마치 한국과 같아요. 독특하고 특별하죠. 박소미 대표는 내일 일정을 물었어요. 내일은 어디를 가보고 싶으세요? 첨단 반도체 공장, 로봇 연구소, 아니면 전통 궁궐? 에밀리가 즐겁게 대답했습니다. 전부요. 한국에서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완벽하게 공존하잖아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에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이라는 것을요. 한국은 제 이론의 한계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했던 거죠. 이제 저는 진정한 과학이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국적과 인종,
그리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다른 시각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화와 국가는 독특한 강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 한국, 일본.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창의적 사고를 완벽하게 조화시킨 나라였죠. 에밀리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항상 말했듯이 편견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가장 큰 장벽이에요. 한국에서 저는 그 벽을 넘어 진정한 혁신과 새로운 시각을 발견했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서울타워와 미래바이오 연구소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을 구한 기술, 그리고 제 눈을 열어준 나라.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시각은 이제 세계의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역사를 다시 쓴 대한민국의 기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류 승리의 기록입니다. 서구 세계가 오랫동안 선도해온 의학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 접근으로 이뤄낸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이 세계인의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콜린스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 나가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K-바이오는 세계 의료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8년 55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항암제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막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나아갈 수 있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창의적 도전은 계속됩니다. 세계를 구한 K-바이오의 기적.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